안녕하십니까. 척추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백정욱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척추 수술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척추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쨌건 수술을 처음 받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수술실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하실 때 수술하는 날 아침부터 수술실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는 날 아침이 되면 시간에 맞춰서 환자분은 수술을 위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전신마취라면은 그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게 되고요.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내 장도 같이 어느 정도 마취가 되기 때문에 장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위장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게 된다면은 이 음식물이 역류를 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장 운동성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금식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금식을 하라 하면은 이거 걸리겠어 하면서 이제 몰래 이제 물 먹거나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본인이 폐렴에 걸리거나 건강 상태가 위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수술 시간까지 잘 기다리게 되면은 다음으로 수술용 침대를 이동용 침대를 타고 수술실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위해 수술실 입장을 위해서 수술용 모자랑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한 상태로 다음으로 제한구역 안, 그러니까 진짜 수술을 진행하는 구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취를 시작합니다. 마취는 영화에서 보시듯이 마스크를 입에 갖다 대면 스르륵 잠들고 이런 면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는 주사약으로 혈관 주사약이 들어가면 시작이 되고 수술 전 마취 전에 마스크로 드리는 것은 보통 산소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내 호흡 기능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자발 호흡이 없어져서 기관 섭관을 해서 인공호흡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취를 해서 내 호흡이 없어진 상태에서 기관 섭관을 할 때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버틸 수 있으려면은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취가 되고 나면은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훌륭하신 마취과 선생님들이 기관 삽관을 하고 거기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모니터들을 장착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상황을 확보를 합니다. 또 간혹 가다가 소변줄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혈관 라인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다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저는 수술을 집도하는 저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수술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장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환자의 CT, 엑스레이, MRI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은 이 환자분의 수술에 적합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척추 수술에서 절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이 배 쪽이고 이 뒤쪽이 등 쪽이라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요게 이제 디스크가 됩니다. 보통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배 앞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골반 옆쪽 옆구리에서 이렇게 잘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디스크의 넓은 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위쪽에 보면은 복강 내 장기들이라든지 큰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장기를 젖히고 들어가야 한다든지 혈관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척추 디스크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위험성에서 좀 자유롭고 이런 골반들을 피해서 접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옆구리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옆구리로 갈 때는 척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요근이라고 한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을 박리를 해서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젖혀서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디스크 안쪽으로 넓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디스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반뼈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또 위쪽에 있는 디스크로 갈 때도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갈비뼈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에 의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위에 위치한 이런 디스크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큰 출혈이나 위험성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앞쪽이나 옆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은 이제 잘 진행을 한다면은 비교적 출혈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디스크를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합 수술에 대해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디스크를 누르는 협착증이라든지 또 뭐 디스크의 병변 이런 것들이 뒤쪽으로 직접적으로 누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그걸 직접 제거해 줄 수 있는 뒤쪽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뒤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누르고 있는 직접적인 병소들을 제거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도 내시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뒤에 있는 뭐 다른 이제 연조직이라든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절개 부위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척추 수술에서는 뭐 앞쪽, 옆쪽, 뒤쪽 이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이제 질병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일단 뭐 저는 그 앞쪽 뭐 360도 이렇게 다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 일단 저한테 오시면은 최대한 맞는 방향으로 이제 잘 설정을 해서 수술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계획에 따라서 뭐 배 쪽, 앞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자세는 누운 상태가 되겠고, 옆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누운 자세, 뒤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엎드린 자세로 자세를 취하게 만들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암이라고 하는 간이용 엑스레이 장치를 써서 정확한 수술 부위를 확인해서 거기를 무균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술 부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균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진행한단 말인데요. 저는 수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과 팔꿈치까지를 깨끗하게 무균적으로 소독을 하고 다음으로 들어와서 무균 가운을 입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수술실에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손을 씻고 나서 이렇게 이제 팔 들고 들어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소독액으로 소독을 하고 나면은 손을 씻은 물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시 역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다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저분한 물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손을 자세를 취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약간 조금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무균 시술 준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제가 세웠던 계획에 준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몇 시간 가량의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마무리 이제 된 수술 부위를 깔끔하게 봉합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마취를 깨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뭐 마취과 선생님의 지도하에 필요하다면은 마취를 좀 빨리 깰 수 있도록 다른 약물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서서히 들어가는 약들을 줄이면서 환자의 의식이 깨어나길 기다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의식이 회복이 됐다 싶으면은 그동안 인공호흡을 유지해 놨던 기관 삽관해 놨던 튜브를 빼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관 삽관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으면은 기도에 작은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데 수술했는데 뜬금없이 목이 좀 칼칼하거나 따갑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장시간 동안 기관 삽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극이 조금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의식이 회복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겪고 나면은 다시 환자분은 회복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다시 의식이 조금 더 확실하게 회복이 되면은 비로소 수술실 나와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보통 웬만한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회복실에서 회복하는 동안부터 기억이 좀 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술을 받을 때 내가 병실을 나와서 다시 병실까지 들어올 때 간략하게 어떤 일을 겪게 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수술실 CCTV나 뭐나 해가지고 수술실 안에서 있는 일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린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통증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